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HBM4는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HBM4의 로직 다이 가장 기본이죠. 베이스 다이라고도 얘기하고 버퍼 다이라고 얘기하는데 테스트 수율이 40%를 넘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반부에 얘기할 원시 D램의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엔비디아의 HBM3 8단 12단이 콜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작년 9월 그 다음에 또 올해 2월 3월과 엔비디아의 기술진들이 와가지고 방문을 하면서 곧 콜 통과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녀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HBM3로 지금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HBM4로 지금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HBM4에 대한 소식을 벌써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HBM4 로직 다이가 삼성 파운드리 4나노 테스트 수율이 40%를 넘었다. 아주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한 고개를 넘었습니다. 근데 둘째는 뭐냐? HBM4용 원시 D램 재설계가 난항을 겪으면서 샘플 테스트가 7월에서 10월로 연기가 됐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HBM4를 생산을 하려면 본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할까? 삼성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HBM4 20단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HBM4는 잘 아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차세대 아키텍처인 루빈이 들어갈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의 밀착이 수상해요. 얘네들 요즘 서로가 너무 이렇게 밀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HBM4는 몇 가지 달라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기존에는 HBM이 GPU하고 HBM이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HBM4에서는 직렬로 연결이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늘색으로 보이는 거 여기에 베이스 다이고 로직 다이고 버퍼 다이예요. 근데 이 베이스 다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주문형 반도체예요. 파운드리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브로드컴 이 베이스 다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 다이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또 제덱은 어제 뭐 AI하고 HBM 고성능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죠. 여기에 HBM4 뭐 표준을 얘기를 했는데 표준은 이미 뭐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살펴볼 건 없고.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시면 크게 보면 이게 HBM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로직 다이, 메모리 다이, 베이스 다이, 버퍼 다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다 D램을 쌓는 거죠. 자, 여기는 잘 됐습니다. 여기는 잘 됐고 이 D램이 문제인 거죠. D램이 여기를 지금 이제 8단, 12단, 16단, 20단까지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C D램이 지금 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파운드리는 지금까지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4나노는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수율이 뭐 80%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7, 80% 됐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HBM4에 들어가는 로직 다이는 테스트 생산율이 40%를 넘어섰다. 초기예요. 초기.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기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자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테스트 생산율이 40%라는 거는 당장 사업을 추진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양호한 숫자다. 파운드리는 보통 이제 10% 수율을 시작하면서 생산하면서 그걸 한다.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 4나노는 다른 걸 찍어내는 것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수율이 거의 80%.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자, 문제는 어디냐? 원시 D램입니다. 원시 D램. 여기에서 지금 문제거든요. 삼성 원시 D램이 재설계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샘플 테스트가 연기가 돼서 HBM 개발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7월 샘플 테스트가 10월로 연기되면서 커패시터 리키지. 여기에 뭐냐면 전지에서 전기를 가둬둬야 되는 축전지에서 전기가 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거 이제 삼성전자가 1A D램부터 EUV를 D램 생산 라인에도 넣었거든요. 이 도입 후에 지속돼 왔다는 지속돼 왔은 온 캐패시터 리키지 누설 전기가 새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이게
AI GPU 같은 경우는 HBM으로 쓴 거는 전기 먹는 하마인데 여기서 전기가 샌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이제 수율을 높이려고 칩 사이즈를 확대를 했으나 여전히,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는 칩 사이즈를 작게 하고 300mm 웨이퍼에서 이 D램을 숫자를 많이 만들 거냐, 아니면은 수율을 높이려고 칩 사이즈를 키우면서 생산성은 죽이고 수율을 높이려, 이 고민이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 초까지만 해도 HBM4에 이제 승부를 걸겠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양산 승인을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양산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양산 승인 그랬지만은, 삼성전자는 원A와 원B 공정부터 다시 설계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원C D램을 구현하려고 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원C D램 샘플 테스트를 7월에 하려고 했는데 재설계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일정이 10월로 연기되고 수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기사를 쓴 기자를 제가 다음 주 23일 날에 만날 겁니다. 제가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자, 여기다 이데일리에서도 2월 달에 또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뭐라고 났느냐? 6세대 D램 설계 개선. 그러니까 설계를 재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월 달에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월, 4월 달에도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삼성전자는 원C D램을 재설계를 추진하면서 자, 수율 확보에다 방점을 주고 생산성을 포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00mm 웨이퍼에다 원C D램을 만드는데 회로를 아주 세밀하게 가늘게 하면 칩을 많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늘게 하면은 300mm 웨이퍼에 600개의 D램이, 원C D램이 나온다 하면 지금 수율 확보를 하려고 이 칩을 조금 키운 거예요. 사이즈를 키웠어요. 키우니까 600개는 나오는 게 아니라 500개, 4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주 고죽지책으로 두 가지 요소, 수율하고 생산성, 이걸 두 개를 다 동시에 충족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보다는 생산성에 맞췄다, 수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작전을 바꾼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EUV입니다. 2천억 넘어가죠. 삼성전자는 화성하고 평택 캠퍼스에 EUV가 있는데 대략 한 4, 50대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데 재설계가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가 원Z 아마 18나노 정도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커패시터 리키지, 뭐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이제 커패시터의 누설 절주를 얘기하는, 이 커패시터라는 거는 축전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전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D램 안에 전기를 이렇게 가다 놓는데 이 가둬 놓는 것이 자꾸 전기가 새버리는 거예요. 자, 자세한 내용은 제 그 블로그에 와서 한번 보시고요. 당시 삼성전자가 EUV를 도입했음에도 원A D램에서 아무도 도입을 안 했는데 D램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EUV를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쟁사와 비교해서 생산성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2천억짜리를 가지고 D램을 찍는데 성능이 좋고 생산성도 좋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도 EUV를 안 했거든요. 마이크론은 아직까지 EUV가 없어요. 그래서 생산 라인에서 안정성보다는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자는 판단 아래 커패시티의 길이를 늘리고 두께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커패시터의 두께를 얇게 하면 전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대신 한 장의 웨이퍼에 생산하는 칩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커패시터의 칩의 두께를, 그러니까 회로를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숫자가 당연히 늘어나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이걸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감수하는 대신 생산량을 확보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두께를 다시 두껍게 하고 높이를 낮추고 측면 폭을 넓히는 식으로 해서 커패시터의 구조를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mm 웨이퍼 안에 최대한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원C D램을 포기를 한 거예요. 수율을 높이자.
수율을 높이자. 그래서 원가를 포기를 한 거예요. 원가를. 그러니까 300mm 웨이퍼 안에서 최대한의 그 D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원시 D램의 칩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회로를 그리는데 범위가 넓어지고 쉬워지겠죠. 난이도가 떨어지겠죠.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죠. 그런데 이렇게 생산했을 때는 칩 수가 줄어든다니 개수가 줄어든다니까요. 600개를 할 때 500개로 떨어진다. 근데 그렇게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수율을 높이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보면 뭐 여기 이제 원시 D램의 EUV 적용 레이어는 이제 뭐 공정의 스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삼성전자는 8에서 9개였는데 30%를 줄여서 6, 7개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5개예요. 마이크론은 1개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어가 EUV 레이어가 많을수록 그만큼 공정이 늘어나니까 고정비 부담이 커지죠. 근데 왜 SK 하이닉스는 5개만 해도 제품이 잘 나오는데 삼성은 6, 7개를 하면서 제품이 좋아야 되는데 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삼성전자는 10나노 원시 D램의 그 개발 목표를 6개월을 미뤘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끼워 맞출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하반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경쟁사들은 지금 쫓아오고 마이크론 보자고요. 마이크론은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 번째밖에 안 되는데 2월 26일 전자신문 기사를 보면 6세대 D램 샘플 첫 출하를 했다는 거예요. 첫 출하.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지난 2월 달부터 원시 D램의 양산에 들어가는데 수율이 벌써 80%를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보면 마이크론 원시 D램은 이제 감마, 원 A, B, C로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원 알파, 베타, 감마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DDR 샘플을 벌써 인텔이라든가 AMD에다 제공을 했어요. SK 하이닉스도 벌써 이거 엔비디아에다 벌써 다 이렇게 납품을 했다니까요. SK 하이닉스는 작년 8월에 원시 공정 DDR5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성공했어요. 그리고 HBM4 12단 샘플 역시 이게 2월인가요? 벌써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다니까요. 그 샘플을 납품했다니까요. 올 하반기에 HBM4 양산에 돌입을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HBM4에다는 원 B D램을 넣고 HBM4E는 원C D램을 적용을 하고 HBM4E 20단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간다고 로드맵을 다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삼성전자의 HBM4 개발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 한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안심이 좀 되는데 가장 그 HBM의 기본이 되는 원C D램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슬픈 소식이에요.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하반기에 SK 하이닉스를 역전시키기를 바랬는데 우리의 꿈이 지금 살살 그냥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겁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